2026년 음력으로 5월 29일인 7월 13일 월요일이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80일내 생일 기념으로 내 생일이 들어있는 7월 12일 일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4박 5일간 백두산 여행하고 있다. 오늘은 백두산 여행 4박 5일 중 둘째 날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로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오법 운동을 하고 호텔 식당에서 6시 아침을 먹고 나의 방으로 돌아온다. 6시 50분에 1동 1층 로비로 내려간다. 가이드가 조금 전에 연락받았다면서 오늘 남쪽 언덕인 남파로 백두산 천지를 오르지 못한단다. 태풍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오르는 산문이 닫혔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대체 관광한다면서 버스에 오르라고 한다. 버스에 오르니 가이드가 오늘 일정을 안내한 후 대체 일정인 OGVR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 이도백화에 있는 OGVR 영상실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영상실로 들어가서 30분간 OGVR 영상을 감상하고 주차장으로 가서 버스에 오른다. OGVR 영상실 가까이 있는 자연박물관까지 관람하고 다시 버스에 오른다. 버스에 오르니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점심 식사하러 간다면서 다음 일정을 얘기한다. 점심을 먹고 중국의 국가 정원인 미인송과 은두리를 구경하고 호텔로 들어간단다. 은두리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려가 연길공항 부근에 있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잤던 풀만 호텔로 달려간단다.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저녁 식사로 삼겹살 구이를 먹고 호텔로 들어간단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치찌개로 간단히 한단다. 오늘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여 관광객들이 같은 시간에 식당에 모두 모인단다. 가이드의 안내가 끝나니 예약된 식당에 도착한다. 식당 주차장이 없어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 내려 식당으로 걸어간다. 식당에 들어가니 예약이 되어 그런지 우리의 자리에 기본 반찬이 항상 가득히 차려져 있다. 그리고 불판 위에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조별로 자리에 앉으니 밥이 나온다. 김치찌개로 정심을 먹는다. 김치찌개 맛이 좋아 맛있게 정심을 먹는다. 점심 식사하는 모습과 식당의 내부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는다. 그리고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외부 모습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 도로변에 세워놓은 버스로 가서 버스에 오른다. 버스에 오르자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다음 관광하는 국가 정원인 미인송에 관한 해설을 한다. 미인송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화 진에 있는 백두산 기슭의 생태공원이란다. 미인송에는 10만여 그루의 야생 미인송과 노송 군락지가 펼쳐지는 백두산 관광의 하나로 절경이란다. 미인송 공원은 백두산 천지 물이 흐르는 산림 계곡의 근처에 100헥타르 부지에 10만여 그루의 야생 미인송과 200년 이상 된 노송 352그루가 자생하고 있단다. 미인송은 하산재 토양에서 빠르게 자라면 병충해가 거의 없단다. 그래서 곱게 뻗은 줄기와 붉은 껍질, 가지가 위쪽에만 달리는 모습으로 미인의 자태를 연상시켜 미인송이라고 불린단다. 대표 나무로는 수령 428년 된 높이 30m의 왕미인송이 있으며 하부 가지는 자연적으로 떨어져 미끈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단다. 이도백화 진은 백두산 북파, 서파, 남파 접근의 출발지 중 하나로 미인송 공원은 서파 코스로 숲길 산책, 야생화로 미나리, 냉이, 애기똥풀 등을 감상할 수 있고 천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래프팅 시설까지 되어 있단다. 백두산 관광에서 미인송 공원은 천지 폭포, 온천 등
주요 명소와 함께 백두산이 자연미를 느끼는 중요한 휴식처이자 생태 관광 명소이란다. 민성에 대한 해설이 끝나니 민성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한다. 다리를 건너 민송 광장으로 걸어간다. 민송 광장에서 민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붉은 하트 모양의 조형물에 종을 달아 놓았다. 관광객들이 민송으로 들어가면서 종을 치고 들어간다. 종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나도 종을 치고 민송 안으로 들어간다. 민송 들어가는 산책로 양옆으로는 숲이 우거져 있다. 숲속에 미끈한 민송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산책로 중앙에는 기다란 꽃밭을 만들어 놓았다. 꽃밭의 꽃들을 구경하면서 민송으로 들어간다. 한참을 걸어가니 민송 사이에 넓은 예술 공간이 나온다. 예술 공간으로 들어간다. 예술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거울을 세워놓았다. 거울 위에 중국 국가 지리 민송 애정살림이라는 하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입구 오른편에는 상인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농산물 중에 백두산에서 나는 산삼의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다. 예술 공간에는 화가들이 곳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구경한다. 화가들이 민송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들이 사진과 똑같다. 예술공간 끝부분으로 간다. 예술공간 끝에는 무대를 만들어 놓았다. 무대 위에 민송 애정살림이란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무대에서 여러가지 예술 공연을 하나보다. 한참 동안 예술 공간을 구경하고 산책로를 따라 계속 위로 걸어 올라간다. 올라가는 산책로에 전국 민송 애정살림 공원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쭉쭉 뻗은 민송들이 즐비하다. 숲속에서 아름다운 산새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민송 숲속에서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하다. 눈으로는 쭉쭉 뻗은 민송을 감상하고 귀로는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산책로를 걸으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힐링이 된다. 아름다운 민송을 산책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오늘이 음력으로 5월 29일인 2026년 7월 13일로 나의 81회 생일날이다. 81회 생일 기념으로 백두산 관광을 왔다. 이번 백두산 관광은 백두산 천지를 3일간 오르기로 계획되어 있다. 오늘 내 생일날은 남쪽 언덕인 남파에서 백두산 천지를 오르기로 되어 있고, 내일은 서쪽 언덕인 서파에서, 모레는 북쪽 언덕인 북파에서 백두산 천지를 오르기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백두산에 그저께부터 태풍이 불어 나무들이 부러져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막혀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대체 관광으로 OGVR 영화 감상, 자연박물관 관람하고 점심을 먹고 세 번째로 민송 숲속을 산책하고 있다. 오늘은 남파로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여 아쉽지만 내일과 모레는 백두산을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민송 숲속을 걸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다. 산책로를 걸어서 계속 올라가니 숲속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휴식 공간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산책로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메고 온 가방 속에서 우비를 꺼내 입는다. 이 우비는 3년 전에 고향 친구들의 부부 모임인 건우에서 대만 여행을 갔을 때 점심을 먹고 나오니 식당 앞에서 상인이 우비를 팔고 있었다. 그때 집사람이 노란 대만 우비를 5,000원을 주고 샀다. 내가 매일 오후 운동을 나갈 때 소나기가 오면 비닐 우비를 입고 나가서 옷이 다 젖는 것이 안타까워서 샀단다. 대만 우비를 입고 운동을 나가니 소나기가 와도 옷이 하나도 젖지 않는다. 대만 사람들이 우비를 튼튼하게 정말 잘 만드는 것 같다. 우리나라 우비는 몇 번 사용하지 않으면 찢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
지난해 팔순 기념으로 장가기 여행과 올해 81세 기념으로 백두산 여행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대만 우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산책로를 끝까지 올라가니 산책로 끝에 큰 도로가 나온다. 큰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큰 도로변을 따라 오른쪽으로 난 좁은 산책로를 따라간다. 더구스에 온 다른 팀들이 가이드의 뒤를 따라가면서 해설을 듣고 있다. 나도 같이 따라가면서 다른 팀 가이드의 해설을 듣는다. 한참을 따라가다가 되돌아왔던 길로 다시 내려온다. 한참을 내려오니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예술 공간에 도착한다. 그 사이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 몇 명만 남아서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 상인이 산상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하는 곳에 관광객들이 모여서 농산물을 흥정하고 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있다. 아마 조선족인가 보다. 물건값을 한국 돈으로 흥정하고 있다. 물건을 살 때 부르는 가격보다 많이 싸게 사고 있다. 한참 동안 흥정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민송을 나가는 출구에 붉은 하트 모양의 조형물에 달아놓은 종을 한번 울리고 민송 광장으로 나간다. 민송 광장에서 다리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걸어간다. 주차장에 도착하여 버스에 오른다.